예, 안녕하십니까. 버터공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저는 복잡하거나 지루하거나 지겨운 그런 형태의 문법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나치게 한국에서 너무나 과한 또 정확하지 않은 쓸데없는 그런 문법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다만 영어의 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짧게 몇 개의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었던 게 모의고사 강의인데 기존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문법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되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꾸며봤고요. 다만 근데 이게 몇 개 안 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만 알면 크게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실 확신을 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게 글을 이해하는 수단이고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핵심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뭘 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 문법의 한 60% 이상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혼자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봤고 수없이 많은 그 내용들을 암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는 데는 더군다나 특별히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됐었던 것 같아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강의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요. 가능하면 짧고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할 테니 집중을 해서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예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냐면 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그럼 대명사는 뭐냐면 커다란 명사가 아니고 대신명사입니다. 대신명사. 대신명사가 뭐냐면 어떤 다른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개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뭐냐면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합니다. 다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본드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뭐를 매개로 하냐면 명사를 매개로 합니다. 양쪽 문장에서 명사를 갖고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해하셨죠? 또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명사 아래에 영어에서는 명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명사, 핵이 되는 명사 아래에다 뭘 붙인다? 문장을 붙이는 형태예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조금 지나가면 제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관계대명사는 품사는 명사고 대명사라고 하는 건 명사 대신 들어온다는 얘기이고요. 명사 대신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게 명사 어떤 하나의 명사 아래에 문장이 갖다 붙어서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절에 있는 핵이 되는 명사, 그 명사 아래 명사를 매개로 해서 문장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먼저 내려볼게요. 이런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요. 이런 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후라고 하는 게 있죠. 앞에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 때 후가 온다. 맞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에는 주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개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격은 뭐냐면 주어 대신 들어온 거고요. 소유격은 소유격 대신 들어온 거고요. 목적격은 목적어 대신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겁니다. 걔네들을 빼버리고 들어와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어의 역할, 소유격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 사람이 아닌 경우에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라고 하는 게 옵니다.
위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다. 뭐 여기는 소유격 보면 whose가 있고 of which가 있다 이랬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이런 게 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든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 사물 이럴 경우에 that을 쓸 수 있다. 아무거나 다 온다. 다만 관계대명사 that은 뭐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 소유격이 없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죠. 요런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인데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에다가 문장을 연결해서 붙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관계대명사 who 나오죠. 좀 전에 드렸었던 말씀이에요. 관계대명사 who는 사람 대신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했죠. 예문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첫 번째 주격이라고 하는 거 주어 대신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의 문장 I have a friend 들어간 문장이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은 he lives in LA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 friend라고 하는 명사와 이 뒤에는 he라고 하는 게 같은 명사죠.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LA에 산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두 문장을. 뭘 갖고 연결한다? 관계대명사를 갖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신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대신 he를 빼버리고 대신 누가 들어온다? 여기에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이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I have a friend who가 friend죠. lives in L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뒤에서 읽으면 안 되고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LA에 산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리딩도 뒤에서 올라오지 않을 수 있고 속도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이번에 붙어 있는 거죠. This is a boy. 이게 소년인데요. 동사고 얘가 주격보어가 되는 거죠. 그 소년이 이렇게 읽는 후가 boy라는 얘기죠. 그 소년이 어저께 여기에 왔다.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주격, 주어 대신 들어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두 번째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은 뭐다? 목적어 대신 들어온다. 누가요? 관계대명사가. 예를 들면 예문이에요. He is the boy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I met him yesterday. 나는 그 사람을 어제 만났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된 게 있어요. 앞에 있는 the boy과 뒤에는 힘이 똑같은 거죠. 힘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이 힘 대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관계대명사가 들어옵니다.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는데 원래 who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who에서 관계대명사 who는 목적격의 형태가 따로 있어요. who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는 안 쓰지만 최근에는요. whom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 앞에 관계가 연결이 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했는데 그 명사 가까이로 항상 위치가 이동이 돼요. 왜냐하면 걔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whom이 여기 있었던 게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he is the boy가 있고요. 여기 쓰던 whom이 앞으로 움직이죠. boy 뒤로 가서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this is the boy whom I met yesterday 이런 문장이 되는 건데 그는 소년인데 내가 whom의 자리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제 만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라는 거죠. 목적어 대신 들어와서 목적격입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리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치사의 목적격. 목적격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목적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1번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타동사 뒤에 가는 명사를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고요. 전치사 뒤에 가는 목적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 뒤에 가는 명사를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제가 명사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This is the lady고 I played tennis with her. 나는 그 여자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 lady와 관계 있는 게 뒤에 있는 뒤에 문장에서 her 이런 게 똑같은 거죠. 그러면 두 개 마찬가지대로 her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who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목적격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I played tennis with whom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whom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근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whom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앞에 with와 함께 움직여서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his is a lady with whom I played tennis. 나는 이 사람이 lady인데 그 사람과 함께 내가 테니스를 쳤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래 문장도 가능한데 사실은 위의 문장이 더 많습니다. 아래 문장은 뭐냐면 이 with를 데려오지 않고 이 전치사를 뒤에 놔두고 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lady whom I play tennis with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이걸 남겨놓고 오는 형태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두 개 다 가능하다. 근데 어떤 게 더 많다? 위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with whom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가게 쫓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리딩을 하다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에는 결합력이 강해서 서로 간에 친해서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1번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여기 나온 대로 전치사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친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with her, with whom 이렇게 있었는데 whom이 나가야 되는데 with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여기서는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왔죠. 얘가 나가야 되는데 결합력이 강해서 안 떨어지고 같이 쫓아나가는 형태가 돼요. 이게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형용사 더하기 명사예요. 형용사 더하기 명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color do you like? 이런 문장 있죠. What color do you like?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문장의 평서문은 예를 들어서 you가 하든 I가 되든 주어는 뭐가 있냐면 like 하고요. 뭘 좋아하냐면 예를 들어서 red color 이런 문장이 있다고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생각을 좋아하니 할 때 red에 해당하는 요게 의문사로 바뀌었죠. what입니다. 얘는 what은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color라고 하는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what color. 근데 여기서 what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일 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는 굉장히 친하다.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간주를 해서 얘가 전체가 한꺼번에 앞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쫓아나가는 이렇게 결합력이 강한 형태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사 더하기 형용사예요. 부사 더하기 형용사 얘도 굉장히 강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색깔 하나 바꿀게요.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예문이 있어요. How old are you?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how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How old죠.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우리는 how old가 앞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평서문으로 바꾼다면 you가 있고 are 예를 들어서 10 years old 이런 문장이란 말이죠. 이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뭐라고요? 주격보호죠. You are old 하면 너는 나이를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10 years라고 하는 게 형용사 앞에 있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죠. 얼마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0 years라고 하는 이 부사에 대해서 이 부사를 대체한 의문사가 how죠. 얼만큼 얼마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w old에서 이 how의 품사는 부사예요. 여기 나온 대로 부사 더하기 형용사 이런 형태에서 얘가 안 떨어지니까 의문문이 되면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친해서 얘네 의미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끌고 나가서 How old are you?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런 형태를 듣고 말하고 쓰고 했지만 왜 그런 이유가 일어나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요거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른 것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문 she's the girl이죠. 그 여자가 소년대 with whom 여기 보면 그 여자와 함께 톰이 얘기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도 Tom was talking with her 뭐 이런 거였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친구를 데리고 이 덩어리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전치사를 뒤에 남겨놓고 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좀 더 많이 쓰인다. 아래 거보다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갔고요. 목적격 두 가지가 있다. 타동사의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유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 소유격을 말씀드릴게요. 소유격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The doctor likes to play chess죠. 체스를 좋아해요. 닥터가. His office is near my house. 그의 사무실이 내 집 근처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찾으면 여기서는 doctor라고 하는 명사와 뒤에 his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is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데 사람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입니다. whose. 그래서 his가 빠지고 who's가 가면 The doctor likes to play chess whose office is near my house 이렇게 됐는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who's가 날아가면서 이 office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끌고 가요. 왜 그러냐면 얘만 끌고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결합된 문장이 the doctor 해놓고 whose offi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is near my house. 동사는 여기 오게 됩니다. likes to play chess.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왜 그러냐면 얘만 데리고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만 데리고 가면 문장에서 주어가 잘라져서 주어만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글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므로 이렇게 관계대명사 소유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 아래에 이 닥터라고 하는 명사 아래에 문장이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있는 그 문장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예가 요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죠. 내가 뭘 찾았냐면 I have found a book. 책을 하나 찾았는데 그 책의 커버가 빨개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book하고 똑같은 게 it's죠. it's.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it's를 빼버리고 관계대명사에서 소유격 whose를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have found a book whose cover. 그 책의 커버가 빨갛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 거 보면 좀 다른 형태가 있죠? 읽어볼게요. 내가 책을 갖고 있는데 the cover of it is red. The cover of it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타낼 때 1번보다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더 많죠. 문법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whose 이렇게 가는 것은 사람의 소유격은 이렇게 가죠. my house, her 뭐 car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사물의 소유격은 여기 나온 대로 그게 책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전치사 of를 써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a book is re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소유격을 the cover of it is red라고 문장을 두 개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이 뭐하고 똑같다? it하고 똑같으니까 이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계대명사 사물을 나타내니까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연결을 하는데 I have found a book 해놓고 이 뒤에 위치가 가야 되는데 이만큼이 덩어리죠. 이것은 이만큼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덩어리 당한 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e cover of it 이 전체가 붙고요. is red 이렇게 붙게 된다. 이해하셨죠? 이 위치만 앞으로 이거하고 잘라져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면 소유격의 형태가 of which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whose가 두 개가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이 이런 거다. 문장이 이렇게 소유격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명사, 선행사에 해당하는 그 다른 명사 하나 대신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문장을 연결하는 거다.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걸 봅시다. Look at the mountain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의 mountain stop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It sto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산을 봐라. 그 산의 탑이 맨 꼭대기가 뭘로 덮여 있다?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것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look at the mountain, the top of which 이렇게 소유격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위치가 뭐냐면 앞에 선행사 mountain이라는 거죠. mountain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요 또 I saw a car 나는 차를 보았는데 그 차의 창문이 다 깨졌다 이런 내용이죠. I saw a car 해놓고 the car at the windows of which 위치가 앞에 있는 자동차죠. car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얘인 거고 대명사 관계대명사 들어와 있고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격이 두 가지 형태 whose나 of which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문장의 원래 구성이 원래 원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we passed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네요. 이거 끝내고 가야 되겠네요. We passed a house 우리가 그 집을 지나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집의 지붕이 had been blown off. had been은 시제가 더 빠르다는 얘기고 그 이전이었고 blow off라고 하는 건 날아가는 거예요. 불어서 바람에 날아갔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had been 수동태니까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나갔는데 그 집의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다. 날아간 게 더 먼저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we passed a house the roof of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형태죠. 위치는 여기 있는 뭐다? 앞에 있는 house하고 똑같은 거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있는 명사 대신에 그 명사를 빼버리고 걔를 빼버리고 누가 들어간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데 주어 대신 들어가면 주격, 목적어 대신 들어가면 목적격, 소유격 대신 들어가면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드렸고 첫 번째 예로 who 이거에 대한 예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관계대명사 뭐죠? which예요. which.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있다?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which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일 때 이렇게 쓰인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a book이고 it is very interesting 했는데 책하고 book하고 it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빼버리고 대신 뭐가 들어간다? which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물이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I have a book which book이 이거라는 거죠. 그 책이 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매우 재미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This is the book이고 I read it yesterday 과거이기 때문에 read를 읽었어요. 이게 책인데 나는 그 책을 어제 읽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는 it하고 똑같은 게 book이니까 book it을 날려버리고 대신 뭐가 들어간다? which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which가 선행사가 앞에 book이고 선행사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었던 게 앞으로 날라와서 This is the book which I read yesterday.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항상 이렇게 빵꾸가 피어 있죠.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 없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뭔가가 하나가 없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에 소유격이 없거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치사의 목적격이죠. 이게 집인데 그녀가 그 집에 삽니다. 이런 문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it하고 house하고 똑같으니까 it이 날아가 버리고 대신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위치가 들어가죠.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는데 두 개를 연결하면 this is the house고 여기서는 위치만 앞으로 나갔네요. 위치 여기 있던 게 which 이 명사 뒤에 붙어 선행사 뒤에 가야 되니까 she lives in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아래 마찬가지로 in which가 in도 같이 쫓아 나온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결합력이 강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this is the house 그리고 in which가 house가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그녀가 산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번엔 소유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사실 소유격인데 많은 분들이 소유격은 뭐가 있다? I have found a book 난 책을 찾았는데 아까 똑같죠? 그것의 커버가 어떻다? 빨갛다 이런 얘기 했고 it's 대신에 whose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cover of it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I found a book이고 똑같죠? 이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which가 들어와서 I have found a book the cover of which is red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아래 아까 위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위치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자동차 얘기, 그 다음에 집 얘기, 지붕 날아간 집 얘기 똑같은 예문이니까 이거는 다시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이죠. 선행사가 무엇이든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써놨냐면 만병통치약이다. 다 쓴다 아무데나. 단 뭐만 기억한다? 소유격은 없다.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은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드릴게요. 이게 소년인데 who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 뭘 쓸 수 있다? that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똑같죠. This is the boy who came here yesterday. 이거와 This is the boy that came here yesterday. 두 개 다 가능하다. 아래도 똑같죠. 이번에는 뭐죠? whom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that이 왔다. 왜냐하면 사람 대신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book 대신에 which가 왔는데 which 대신에 that이 왔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도 똑같죠? 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that이 만병통치약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여기서 보면 맨 요것도 보면 재미있는 게 있네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책인데 이게 집인데 which 그 집에서 그녀가 산다. 위치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this is the house which 대신에 that이 와서 that she lives in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많이 사람들을 하는 것 중에 what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관계대명사로 한국에서 많이 포함시켜서 가르치죠. What I said 예를 들어서 What I said 내가 말하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뭐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이 what이라고 하는 거 이 전체가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예를 들어서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thing that I sai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가르칩니다. 많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말했었던 것 이게 what하고 똑같다. what은 뭐하고 똑같다? the thing that 하고 똑같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들 가르치는데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셨던 상관이 없고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명사가 없고요. 그 명사를 먹고 있으니까 단위 명사 역할을 하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오늘 좀 제가 빠르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맨 위로 일단 화면 올릴까요? 맨 위 거 띄워놓고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제가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다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다시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져요. 단문으로 계속 문장을 끊어서 얘기하면 문장이 복잡해지진 않으나 그건 어릴 때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점점 나이가 먹고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똑같고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기본 개념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입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명사를 매개로 해서 문장을 붙이는 하나의 본드 같은 장치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문장이 들어가므로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 아래에 뭐가 붙는 거다? 명사 아래에 문장이 붙습니다. 명사 하부에 문장이 붙어서 문장을 꾸며주는 문장이 연결되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이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명사 아래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붙어서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영어 문장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고 관계 대명사를 모르면 사실은 거의 글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제 기억에 한국에서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 있고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상에는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돼야 가장 기초적인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법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글을 거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빠르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요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딩을 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이게 관계대명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갔을 때 그 부분이 100%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 다시 이쪽 부분을 찾아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대명사는 짧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더 이제 문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 많이는 안 할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관계대명사였으니까 내 관계 부사를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사 구문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영어 문법의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품사, 그 품사의 역할과 의미,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서 어느 정도 여력이 남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적용하는 것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저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은 가정법이고요. 그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문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아셔야 되고요. 품사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분사구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법, 이 정도를 알면 수동태가 빠졌네요. 근데 수동태는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요.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이 정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모든 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문장에서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까지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관계대명사 첫 번째 어쨌든 문법 녹화라고 해야 되나요? 녹음이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거나 혹은 요청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